요즘은 허리 디스크를 가진 사람들이 유독 많이 만들어낸 패턴들이 있어요. 그게 이 허리를 다할 정도로 젖히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죠. 제일 큰 게 이제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 이런 그 플랫폼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서 너무 이제 워낙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의 진 원인을 허리를 숙이고 부정한 자세들로 지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거의 대부분 소개를 해주는 운동들이 허리를 젖히고 까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흔한 게 이제 본인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맥밴드 운동,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스완 운동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비메이저인 유튜버나 뭐 그런 또 강사들도 또 허리 디스크에 대한 관리 방법, 주의사항들을 숙이지 마세요, 꼬부리지 마세요, 젖히세요라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를 알았던 사람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알고리즘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운동 방법이나 시한 영상이나 주의사항이 다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디스크라고 진단이 떨어지는 데에도 양상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뒤쪽에 섬유lin이 찢어져서 디스크 수액이 흘러나오는 디스크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아, 하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뭐 과하게 숙이거나 과하게 젖히고 있으면은 이 디스크는 섬유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해지겠죠. 네. 이제 잡아당기니까 뜯어지진 않아요. 그걸 팽윤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요. 내가 과하게 물려. 과하게 물리면 그 어떻게 돼서 짜부가 되겠죠. 그러면 그게 튀어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디스크 쉐이크 흘러나오면 이게 팽성 디스크예요. 그렇죠? 그리고 협착은 좀 개념이 달라요. 아, 협착은 그게 주저앉으면서 이 척추 사이를, 척추 신경을 접고 있는 그 구멍이 좁아지는 것들이 협착이에요. 꼭 그런 디스크의 영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막이나 인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좁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협착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크라는 질환들이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디스크라는 질환이 사실 양상과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데 왜 그거를 유튜브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라고 하면은 유튜브는 사실 누가 봐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파이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권위자가 말을 해버리면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흔한 유형에 대한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똑같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요. 근데 내가 진짜 디스크인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뒤쪽으로 수액이 흘러나왔어요. 섬유대가 찢어지면서. 네. 그런 사람들은 구부정한 자세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는 자꾸 세워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퇴행성 같은 사람들은 물리고 좁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 많이 젖히고 세운다. 더 심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혼자 운동을 결정짓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허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도 안 가보고 전문가랑 상담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못해 집 앞에 있는 트레이너랑 얘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유튜브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그걸 따라하고 있으면은 좋아질 확률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게 이제 당연히 몸이 안 좋고 오래니까 불편했던 사람들은 사실 지푸라기 잡는 심정도 있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도 있고 또 이제 워낙 그 권위자인 사람들 막 진짜 막 100만 있고 8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유튜버가 말했는데 이거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뭐 그런 건강 유튜버들이 1000만은 없어요. 저는 없는데 1000만 유튜버는 없는데 이제 속된 말로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권위, 명성,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힘인데 그러니까는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대로 내가 아까 보여줬던 그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요즘 디스크 환자분들 케이스가 다 비슷해요. 뭐 체인성 디스크고 협착이고 뭐 팽윤이고 디스크 시술이고 수술과 상관없이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안 숙여. 근데 제가 그 앞선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을 했잖아요. 그 병원에서 수술이 잘 됐다고 했죠. 네. 그러면 디스크라는 병은 어떤 거예요? 이미 그 내가 알고 있던 L4-5의 디스크라는 병은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지금 허리를 살면서 지금 다시 아픈 거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죠. 네. 그쵸? 네. 그러면 그게 L4-5 뭐 수술한 부위에 디스크가 재발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레벨에서 5번에서 S1 그 사이에서 디스크가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디스크랑 아예 별개로 내가 디스크 수술도 하고 막 치료도 받고 하느라 허리 관리도 못하고 맨날 누워서 지내고 이래서 허리가 약해져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과거에 내가 벌써 디스크 수술한 지가 4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4년 전에 진단받아서 수술까지 이미 끝났던 디스크를 아직도 머릿속에 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병이 지금 디스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네. 병에 대한 모든 관리를 뭐에 대해 맞춰서 하고 있어요? 맞춰서. 디스크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이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느낌을 못 받고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몇 년째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허리에 대한 좋은 관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숙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자친구가 허리 썼어요? 허리 쓰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내가 만약에 진짜 허리를 숙여서 진짜 뭐 허리가 아프고 뭐 찌릿하고 이러면은 숙이지 말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몸만 숙였어요. 몸만 숙여놓고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못 숙이겠어요가 아니라 네. 허리가 아플까봐 못 숙이겠어요. 이건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파서 못 숙이는 거랑 아플까봐 못 숙이는 거는 굉장히 다르고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이 만성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병이 악화되어가는 심리정서적인 과정에서 그 양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통증에 대한 걱정, 지겨움 때문에 실질적인 것들이 저항을 받고 방해를 받는 거. 제일 최악의 단계. 그래서 사실 자기 몸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걱정과 불안과 우울감이 큰 사람이에요. 좀 많이 예민하. 많이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어? 아파? 아씨 그럼 조심해야 돼 이러는데 이분은 이거 그냥 상상만이에요. 상상만 이거 해서 아파도 터져버리면 어떡하지? 안 해. 이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나을 수 있는 기회로 도전하는 것들이
것들이 사전에 차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보고, 막상 수영보니까 괜찮네? 막상 젖혀보니까 괜찮네? 씨, 나 5kg도 못 들지 않아. 10kg 들어보니까 괜찮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점점 발전을 해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런 동작들에도 익숙해져 가는 거고, 내 통증에도 익숙해져 가는 거고,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르는 거야. 아, 내가 허리가 그래도 나름 이 정도까지는 거칠 수 있게 됐구나.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본인 상상 속에서 다 끝나고.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아플 거니까 안 할 거야. 이거 하다 더 아프면 어떡할 거야. 다른 거 적고 그럴 거 같아. 이거 유튜버가 이거 하면은 디스크 터진다 그랬는데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젊잖아요. 이제 30인데 그렇죠. 이제 30인데 3, 4년 전에 디스크가 설사 진짜로 있어서 있었으니까 이제 수술을 했겠죠. 네. 있어서 수술을 했겠죠. 근데 수술한 거는 거기다가 묻어둬야 돼. 묻어둬야 돼. 수술해서 병원에서 우선은 수술 잘 됐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다 묻고 나와야 돼. 근데 그거를 막 4년째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뭐 가장 꽃다운 27, 8, 9, 30을 디스크 환자로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너무 걷기 수영 좋은데 좋은 운동인데 그냥 본인 나이에 맞는 운동을 좀 해보세요. 네. 헬스 그렇죠. 그리고 개인기 받아보고 근력 운동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도저히 아직까지 그런 거 엄두가 안 나는 필라테스, 네. 재활 운동, 안정원 아까 말했던 운동의 3단계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너무 이렇게 몸을 보호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몸의 내실을 다져보고 맞아. 쓰니까 오히려 안 아플 때 있긴 하거든. 근데 쓰고 나면 그럴 때도 있어요, 확실히. 이게 이제 디스크라는 병이 이게 참 진짜 사람을 좀먹는 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 디스크를 심하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심할 때는 막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주저앉아 버리고 막 이랬던 막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조심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몸을 써봐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모신 것도 그래도 용기를 내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기를 내서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뭐 정렬이 어쩌고 뭐 골반이 어쩌고 뭐 1cm 틀어지고 안 틀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일단은 그거부터 심리적인. 그래서 일단은 뭐가 됐든 몸을 일단 써보고 네. 도전하고 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본인이 좀 필요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약간 일자허리가 있고요, 뭐 라운딩 숄더가 있고 검은 다 있죠. 그래서 엄청 아까 여자친구 말했던 것처럼 되게 경직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면에 있는 그 스스로가 조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걱정랑 이거에 일단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으려면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으려면 이제 집중 하나는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짜 푸시업도 해보고 막 이목구도 해보고 턱걸이도 해보고 이렇게 바뀌던가 아니면은 조금 내가 마음이 불안해 이런 심통증에 막 이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개인 레슨부터 좀 시작을 해보던가 그런 식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은 본인도 좋아져. 네. 조금 더 불과 저번 달만 해도 모습이 더 말렸다니까. 한 달 만에 아닌데 몇 달 했을 때 스케일을 했을까. 근데 이제 매일 조금씩은 좋아지고. 그러더니 저번 주인가 그만하는 거예요. 이제 허리가 아파도 약간 조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점점. 그 전에는 막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회식 자리 같은 데서 한정희 씨 이런 앉아있다 허리 아프면은 바로 막 집 가가지고 막 허리 그막 좋다는 거 뭐 하고 막 관리하고 막 제발할 것막 세우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허리 아프네 약간 그거 막 약간 스트레칭 해주고 이러고 나면 또 풀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성치들이 생기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예전처럼 허리가 다시 하고 때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로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근데 숙이는 것도 처음에는 되게 거부감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조금씩 밀려가다가 지금 이제 손이 다 바닥 닿을 때까지 쓰는 거죠. 그분도 딱 이혼했어. 아까 그 영상 봤죠? 딱 그분 이북한으로 가내려가잖아요. 그것도 완전 그 오리궁뎅이 빼가지고. 근데 바닥 갈 정도로 가내려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막상 해보니까, 생각도 안 했구나, 이거. 아, 됐다? 네. 뭐가 있나요? 빨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제가 시험 분석을, 지금 시험 분석을 하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거고, 네. 오히려 본인한테 더 심한 강박만 만들어줄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 지금 본인 성격에서는 내가 시험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또 그거에 꽂혀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커요. 맞죠. 알았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체형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본인 되게 문제랍니다. 아, 우선 제 마음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제 땀나가 있어요. 땀나가 있어요. 그래서, 내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붙어서 자꾸 영향받는 거야.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 하니까 말이야. 지금 나이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아볼게. 잘못된 수업 한다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맨날 밤에 너무 쓰다. 왜 이러고, 6시간씩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막, 그렇게 바른 자세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서 싹 그렇게 바른 자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생각처럼.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상, 그렇게 안 바른데 하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바른 자세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해나가는 거지. 그냥 바른 자세 강박처럼 막 이렇게 고정해서 산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들 나이에서는 벌써 제가 상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디테일하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보통 예라님 나이 때 친구들이 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디 앉았을 때, 선생님, 제가요, 뭐, 하루가 요즘 뻐근해요. 막 이게 끝이야. 언제 뻐근한데? 모르겠어요, 그런가? 저번에, 맞다. 저번에 수련다 일할 때도 안 먹기 끝냈고, 이런 게 끝이란 말이에요. 제가 허리가 어쩌고 저쩌고, 무릎 내치기 아팠다가, 외치기 아팠다가,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본인 나이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한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평소에 네, 꽂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계속 하루 종일 나 어디 아프지, 어디가 문제지, 이거 체크하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병도 생기겠어요? 그 부정적인 트라우마를 주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막 그걸 잘 전이받는 거예요. 자주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둘 다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또 저는 이제 또 교육자잖아요. 교수도 또 우리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네. 그래서 그렇죠. 둘 다 이렇게 막 이런 말 하면 안 될 나이야 지금. 이런 거는 누가 하냐면은 자기 한 5, 60대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5년 전에 지리비 시술했고 6년 전에 뭐 테니스 관련 분담 받았고 어디 병원 가가지고 침 맞고 어디 병원 가가지고 뭐 했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허리도 쉬고 막 다리도 쉬고 한다 이렇게 말하실 때 이 정도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젊은 친구들 이게 끝이야. 머리 아파요. 머리 자주 아픔, 종아리 뻐근함, 어깨 말들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뻑색을 하는 사람들은 이분이라고 40대. 아, 이게 더 적어.
그래서 알았죠? 네.